그것을 가지고 너무 또 심하게 어떤 그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교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교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학교의 교감으로서 교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주로 또 교권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를 이제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권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돼서 그런 점을 정리하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권리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근데 또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권리, 소위 말하는 학습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법률상으로 학습권이 이제 교권보다는 좀 우선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권이 교권보다는 좀 앞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알고는 좀 새롭게 다시 한번 학교를 바라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권리보다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공무 담임권이라 그래서 교사로서 이제 정식으로 부여된 권리,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결국은 학습권에 기초해서 있기 때문에 학습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새롭게 한번 또 학교를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될 때 사실은 이게 교권이라는 것도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권이라는 말 대신에 교육활동 침해 활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학교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기 때문에 교감으로서 교권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이 또 있다고 연수에서 들었고요. 저도 그 연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령 열어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치를 내려서 그 학생을 이제 얼마큼 선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연수를 들었던 다른 교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그 행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했으니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리는 교권 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생각은 일반 뭐 경찰이나 이런 검찰이나 이런 그 법원에서 내리는 판정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교사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저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했을 때 화가 나지만 화가 났으니 얘를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의 아이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쳐서 아이한테 저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아이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뇌 구조 자체가 그런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어떤 행동이나 말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무 또 심하게 어떤 그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우리가 교권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라든지 또 외부 사람, 그리고 뭐 동료 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해결책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제 은폐, 축소하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사안에 따라서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안을 바라볼 때 학부모 입장에서도 감히 우리 애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지? 라고 바라본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의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내리는 그런 통보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을 하고 또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다시 항고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하나 생기면 해결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초등과 또 중등의 문제가 또 서로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초등에 있기 때문에 중등에서 벌어지는 그 심각한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초등 같은 경우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부모님들의 또 그 중등과는 다른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또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초등학교 교감이건 중등학교 교감이건 간에 어쨌든 그 교권과 관련된 것,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은 여러 그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그 시작이 아주 단순하고 감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불손한 태도를 취했다든지 선생님 지시에 불응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왜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 더 물어봐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왜 선생님들이 이걸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사안 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또 관리자 입장에서 좀 더 들어주는 그 여유가 있는 학교 생활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들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민원 전화를 했을 때도 왜 그런 전화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아주 옛날에 했던 방식, 뭐 체벌이라든지 또는 좀 강하게 가르쳐야 아이가 따라온다든지 겁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방식이기 때문에 교사 나름대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수업 기술, 근데 수업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생활지도 기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 기술을 조금 더 세련되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끔 일으키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에 맡은 담임 혼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학년이라든지 학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생활지도 규범이나 생활지도 약속 같은 것들이 좀 철저하게 미리미리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해서 과연 교육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과연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처벌보다는 조금 더 회복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관계 개선, 그리고 올바른 소통을 위한 그런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학부모 중에도 그럴 수 있고 교사 중에도 그럴 수 있고 학생 중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학교라는 곳은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능사인 기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처벌보다는 조금 더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할 수 있고 서로가 존중해지는 그런 학교 문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날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제 열리는 건수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고 심사를 요청하는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들면서 한 번쯤 교권에 대한 또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과 항상 소통하고 동료 교원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학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